동영상이 갑자기 종료가 돼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겜마가 0.9의 값을 갖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겜마가 0.8의 값을 갖는 경우 그렇게 되면 이 둘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그림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타임 제로부터는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자, 이렇게 간다고 했었는데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둘 사이에 A와 Y 사이에 그 차이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로그의 0.9라고 하는 값과 1 마이너스 겜마가 0.9에서 0.8로 떨어진 거잖아요. 로그의 0.8 사이.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값 사이의 격차가 좁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겜마가 0.1에서 0.2로 상승하게 되면 1 마이너스 겜마는 0.9에서 0.8로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로그의 0.9의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0.1 정도 되고 로그의 0.8의 값은 마이너스 0.22가 됩니다. 그러니까 0.1 마이너스 겜마가 0.8이 되면 그러면 두 값의 차이는 마이너스 0.22로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와 a 사이의 차이가 사실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겜마가 만약에 0.1에서 0.2로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a와 y 사이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에서 이 차이가 로그의 0.9였다면 그렇죠? 자,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그의 0.8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행하게 패러럴하게 두 패스가 가는 거는 맞아요. 겜마가 뭐 상승하기 전이든 상승한 이후든 패러럴하게 가요. 어차피 성장률이 두 값의 성장률이 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사실 그 차이는 더 벌어지는 것이죠. 그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타임 제로에서 1인당 GDP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겜마가 상승하게 되면 타임 제로에서 1인당 GDP가 떨어지고요. 겜마가 상승하면서 1 마이너스 겜마가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1인당 GDP가 하락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기술 진보율 6%로 1인당 GDP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여기까지겠죠. 자, 이 이후부터는 하락한 1인당 GDP가 이제 메이크업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차라리 갯말을 높이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지만 하지만 이제 일정 기간 한 5기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1인당 GDP 수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R&D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갯말을 높이게 되면 단기에 1인당 GDP는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갯말을 높이지 않았더라면 20기 정도, 20기간 뒤에는 1인당 GDP가 이만큼이지만 갯말을 높이게 되면 1인당 GDP는 더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사실은 R&D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R&D에 투입하는 인력의 비중, 겜마라고 하는 값을 높이게 되면 그러면 기술 진보율이 퍼머넌트하게 상승합니다. 퍼머넌트하게 기술 진보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겠죠. 기울기가 이렇게 상승해서 더 빠른 속도로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1인당 GDP의 증가율도 전보다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인당 GDP도 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머넌트하게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실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실험은 레이버 포스 사이즈 L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1인당 GDP에 레이버 포스 사이즈 L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훨씬 더 단순해지겠죠.
여기에만 L이 나타납니다. L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 전체의 labor force, 노동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게 되면 1인당 GDP의 증가율도 전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로그의 A 생산성 수준의 로그 값부터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쪽은 타임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예전에는 타임 제로까지는 이 정도의 기울기, 뭐 예를 들면 3% 그렇게 늘어나다가 여기서부터 타임 제로에 레이버 폴 사이즈가 늘어난다면 전부 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게 로그 A의 그림이고요. 로그 Y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그 Y도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로그 Y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아까도 살펴봤듯이 로그 Y는 로그 A보다 약간 밑에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타임 제로에서 사실 1인당 GDP를 바꾸는 요인은 그러니까 1인당 GDP의 수준, 레벨을 바꾸는 어떤 요인은 전혀 없어요. 그냥 마찬가지로 A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증가율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Y 1인당 GDP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A와 패러럴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그 A와 로그 Y 사이에 1인당 GDP와 기술 수준 사이에 이제 차이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원 컨트리 모형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투 컨트리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 컨트리 모형입니다. 투 컨트리 모형에서는 우리가 두 국가 사이의 기술 이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non-rival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합적이지 않은 일종의 재화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테크놀로지가 빠져나간 국가의 뭐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뭐 더 나빠지는 것은 사실 없어요. 다만 뭐 테크놀로지가 빠져나가서 그 테크놀로지가 다른 국가로 이전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개발한 후 경쟁 과정에서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테크놀로지 자체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테크놀로지가 빠져나간 국가의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요. 반대로 테크놀로지가 유입된 국가에서는 테크놀로지를 새로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기술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투 컨트리 모형에서는 두 개의 국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국가는 주로 이노베이션을 하는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는 이노베이션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첫 번째 국가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주로 카피하는 그런 국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새로운 기술을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창출해내는 기술 선도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테크놀로지 리더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 테크놀로지 리더가 만들어낸 기술을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카피하는 그런 테크놀로지 팔로워, 여기서 이미테이션 혹은 뭐 카피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카피하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1과 컨트리 2라고 부를 것이고요. 컨트리 1이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는 테크놀로지 리더고 컨트리 2가 카피를 하는 테크놀로지 팔로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의 이제 분석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두 국가의 레이버 포스 사이즈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이제 다만 두 국가의 기술 수준은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컨트리 1의 기술 수준, 사실 생산성 수준이죠. 같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컨트리 1의 기술 수준과 컨트리 2의 기술 수준이 서로 다르다. 어떤 국가의 기술 수준이 더 높아야 할까요? 당연히 컨트리 1이 테크놀로지 리더니까 컨트리 1의 기술 수준이 더 높아야 합니다.